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내년에는 지참금을 인상할 거예요. 올해는 80만 위안, 내년에는 100만 위안이에요. 저는 38살입니다. 그러면 10년만 더 기다려서 결혼하세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받는다면 48살에는 380만 위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늙고 추해져 귀신들까지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면 지참금은 최고 12안밖에 줄 수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 지참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결혼 지참금이란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내 요구사항은 우선 100만 위안의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해요. 그리고 집을 3채 사줘야 해요. 내가 아들 셋이 있으니까 각자 한 채씩 주면 돼요. 그리고 매달 5만 위안의 생활비를 주길 바래요. 내가 아이 셋을 키우니까 일도 못하잖아요. 5만 위안은 사실 내가 쓰기도 아까운 금액이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요. 또한 아이들이 만약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요. 이미 3명을 낳았고 내 몸도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요구는 사실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3명의 아이를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꽤 괜찮지 않겠어요? 2024년 초 강서성 농촌 결혼 지참금 50만 위안이라는 주제가 한 이슈로 떠오르며 열띤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액결혼 지참금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곳은 당연히 강서성입니다. 왜냐하면 강서의 결혼 지참금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서성 농촌의 천문학적인 결혼 지참금이 화제에 올랐는데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꺼리게 된 겁니다.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런 천문학적인 결혼 지참금에 반대합니다. 몇십만 위안씩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걸 의미합니다. 심지어 빚더미에 올라서는 거지요. 원래 조금 저축이 있었던 사람도 결혼하면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해야 할까요? 결혼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결혼의 본질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자 쪽에서 그런 많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한다면 나는 차라리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전국에 결혼 지참금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다만 강서성이 제일 높아서 더 유명한 거지요. 그렇게 많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는 가정들, 좀 세게 말하면 당신들은 딸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남자 측의 태도를 보려 할 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태도가 그렇게 비싸냐고요? 그 태도가 50만 위안이나 한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평범한 가정에서 50만 위안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봤습니까? 인터넷에서 보이는 도깨탕 즉 마케팅과 사기 정보가 담긴 얘기들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연봉 100만 위안씩 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허구입니다. 정말 많은 가정에서는 보통 가정이라면 평생을 살아도 50만 위안 모으기 힘듭니다. 하남 일부 농촌에서는 결혼 비용이 심지어 100만 위안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남민족대학 강사 장화는 자신의 1인 방송에서 하남 농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아들의 결혼을 위해 평균적으로 약 100만 위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하남에서 결혼 지참금이 18만 8천 위안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남에서 아내를 맞으려면 결혼 지참금이 얼마나 드는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 집으로 돌아와 소개팅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바로 소개팅 대대가 찾아올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겠지요. 오늘은 제가 계산해 볼게요. 내 얘기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나는 남편과 자유연애를 했고 사실 우리는 동등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겨우 16살이었고 두 집 모두 농촌 사람이었어요. 남편 집은 형제가 2명이었고 그는 둘째였지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집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산동에서 하남으로 시집을 가야 했고 우리 집은 좀 가난했거든요. 남편 집도 돈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결국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나중에 동의하셨어요.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지참금을 1만 1천 위안 주는 것이 유행했어요. 이는 만 명에서 한 명을 선택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날 시어머니는 지참금을 1만 1천 위안을 보내오셨고 제가 남보다 못한 결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우리 동네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다양한 금액이 있었어요. 3만 8천 위안, 6만 6천 위안, 그리고 8만 8천 위안도 있었어요.
네티즌들은 왜 요즘 결혼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결혼 지참금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며 지출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현 도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 1제곱미터의 가격이 약 6천 위안 정도입니다. 집 한 채를 사려면 최소한 70만 위안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차를 보면 가장 저렴한 차를 산다고 해도 10만 위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 외에도 결혼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딩 촬영, 웨딩카, 결혼연회 비용 등등 각종 잡다한 지출까지 포함하면 한 번의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100만 위안은 들 겁니다. 이런 비용을 평범한 가정의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십니까? 심지어 일부 여자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16만 8천 위안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지참금은 16만 8천 위안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에 나를 시집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결혼식 날 올 때 6만 위안을 더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상차례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에 태워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그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약속했어요. 결혼식 날 우리 집 친척들과 친구들이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남자친구의 차량이 오지 않아서 점심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결국 나는 그에게 전화했어요. 낮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저녁에 드디어 연결이 됐어요. 내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인데 왜 아직 안 오냐고 했더니 그가 깜빡했어. 부모님하고 비행기를 타고 해남으로 여행 갔다가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렸어 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했죠. 이건 농담인가요? 이렇게 안 오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가 네가 먼저 농담을 한 거 아니야? 6만 위안 안 주면 차에 태워주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만약 갔는데 네가 차에 안 타면 그때 민망한 건 나지.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답했어요. 엄마는 그저 당신의 태도를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가 결혼하면 엄마는 너무 섭섭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신은 알겠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이제 안 받을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내일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말했죠. 필요 없어. 이 결혼 이제 하지 않을 거야. 이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랑 여행 다녀왔어. 너무 좋더라 라고 하더군요. 내가 죄를 많이 졌었나 봐요.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를 만났다니. 지금 저는 내 친척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인해 발생한 악성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4일 하남성 신양시 회빈현 곡태향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 양가 가족은 원래 결혼 지참금으로 18만 8천 위안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신부의 형과 형수가 갑자기 18만 위안을 추가로 요구하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액의 요구에 신부는 감정이 폭발해 두 차례나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현장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고 불안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 했으나 신부의 가족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신부의 오빠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차 밑에 몸을 던져 차량이 떠나는 것을 막았고 현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는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 당일 지참금 문제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결혼식 현장에 도착했지만 결국 큰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하남성 상구에서 이 씨는 27만 위안의 결혼 지참금을 들여 약혼했습니다. 약혼한 후 남자는 다시 절강으로 떠나 일을 하러 갔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즐겁게 문자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약혼한 지 몇 주 만에 예비 신부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 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배경에 가정이나 사회적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혹시 부모님이 너무 압박한 거 아닐까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참금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결국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떤 농촌에서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부모가 딸의 결혼을 거래하는 관습이 있다. 딸의 결혼 지참금이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네티즌은 농촌에서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주요 원인으로 성비 불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는 이유로 남성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이에 따라 결혼 지참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큰 빚을 지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소개팅에 참여한 남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 쪽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 나는 지참금을 거기에 맞춰서 낼 겁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녀가 내지 못하는 금액은 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은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8만 8천 위안을 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돈은 그녀의 집에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녀도 18만 8천 위안의 혼수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아이를 가질 겁니다. 한 아이는 내 성을, 다른 아이는 그녀 성을 물려받게 될 거고 누구도 더 많은 이익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제일 공평한 거죠. 사실 남녀는 평등해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수입은 비슷할 겁니다.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여자는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화장품도 사고 반면 남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사고 차도 사야 합니다. 이게 공평한 거냐고요. 이 발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며 결혼은 평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양쪽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쪽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방식이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양가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깊게 자리 잡은 농촌 지역에서는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논점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결혼 지참금과 혼수는 부부 공동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할 때 상대방이 우리 집에서 얼마를 지참금으로 냈으니 내 집도 그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지참금과 혼수를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혼 후에는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만약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려야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말하면 지참금과 혼수는 모두 여자의 재산에 속합니다. 결혼 전 개인 재산으로서 지참금은 결혼을 목적으로 여자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하며 사법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은 남편만이 일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전적으로 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고 남자는 그 돈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여자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남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너는 여자가 지참금을 이용해 돈을 뜯어가는 걸 옹호하는 거냐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참금 문제는 만약 지참금이 여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수단과 관련된다면 법이 이를 명확하게 금지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법적 사례에서 여자가 지참금을 가져가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결혼 지참금 제도를 폐지한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삶을 바꾸려는 환상을 일부 깨뜨리고 그들이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얻도록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여성들이 나이와 관련된 초조 때문에 성급히 결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의 압박에 의해 결혼과 출산을 강요받으면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발전 기회를 놓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다중적인 압박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은 결혼 지참금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죠. 심지어 동구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지참금이 너무 높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모든 여성이 함께 모여 고액 지참금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결혼 지참금 제도는 본래 기본적으로 결혼할 능력이 없는 남성들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만약 결혼 지참금을 폐지한다면 그건 남성들에게는 큰 이득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 딸을 지참금으로 바꾸려는 부모들도 더 이상 급하게 딸의 결혼을 재촉하지 않게 될 거예요. 차라리 딸이 일을 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테죠. 결혼 지참금 문제를 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여성에게 고액 지참금을 해결하는 짐을 떠넘기고 여성에게 사회 질서와 화합을 유지할 책임을 지우며 또 여전히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다중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폐지하는 것은 분명히 여성에게 큰 이득이 될 거예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